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방금 반짝이는 소위 계급장을 달고 첫 부대에 배치된 이가은 24살의 그녀는 이른 아침 부대 정문을 통과하며 가슴 깊이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육받은 대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걸어가는 모습에서는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속마음만큼은 조심스러웠죠. 여군 초급 간부에 대한 부대의 시선이 어떨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이소희님, 안녕하십니까? 최상혁 상병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20살의 그는 전산병으로 복무 중이었는데 아직도 군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티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예의 바른 태도만큼은 누구보다 반듯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가은의 대답은 정중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부하들과의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시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애송이 여자 장교 하나 왔네. 윤정수 중사의 중얼거림이었습니다. 35살의 그는 부사관으로 15년을 복무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굵직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과거 여성 간부와의 갈등 경험 때문인지 이가은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처음부터 적대감이 서려 있었어요. 중사님, 새로운 이소희, 중사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가은이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윤정수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 네, 이소희님이군요. 여기는 사관학교와 다릅니다. 현실을 제대로 알아가시길 바래요. 날카로운 말투였습니다. 이가은은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첫날부터 이런 분위기라니 앞으로의 군 생활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이가은은 혼자 식당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간부들과의 대화에 끼어들기엔 아직 어색했고 부사관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녀에 대한 평가가 오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최상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소희님 괜찮으세요? 네, 당연히 괜찮아요. 첫날이니까 당연한 거죠. 이가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최상혁은 그녀의 표정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똑똑한 그였기에 부대 내 분위기도 금세 파악했죠. 오후 업무 시간, 이가은에게 첫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부대 장비 점검 및 정리 업무였어요. 사실 이건 보통 부사관이 담당하는 일이었는데 윤정수가 의도적으로 떠넘긴 것 같았습니다. 이소희님, 이 업무 오늘 중으로 끝내주세요. 내일 상급 부대 점검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가은은 별다른 불만 없이 업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것이 단순한 업무 분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첫날부터 주어진 시험이었죠. 그녀는 묵묵히 장비실로 향했습니다. 정확하고 꼼꼼하게 모든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가은이 부대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오전에는 행정 업무를, 오후에는 훈련 지원 업무를 맡았어요.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냈지만 부대 내에서 그녀를 대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미묘했습니다. 이소희님, 이번엔 이 서류들 정리해 주세요. 또다시 윤정수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이가은 앞에 놓았습니다. 원래라면 행정병이 할 일이었지만 계속해서 이가은에게만 이런 업무들이 주어지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가은은 여전히 불평 한마디 없이 업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답답함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자신이 받은 교육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재훈 대위가 그런 이가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1살의 중대장인 그는 부대 내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엔 부담스러워했어요. 부사관들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했고 무엇보다 파도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윤 중사, 이소위한테 너무 많은 업무를 주는 건 아닙니까? 대위님, 새로운 장교라면 부대 업무를 익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배워야죠. 윤정수의 대답은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여자 장교에 대한 그의 편견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최상혁이 이가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며칠간 지켜본 결과 그는 이가은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소희님 괜찮으세요? 요즘 업무가 너무 많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이런 것도 경험이죠. 이가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최상혁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소희님은 사관학교에서 어떤 전공이셨어요? 군사학이었어요. 특히 전술과 작전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했죠. 와, 그럼 정말 대단하시겠네요. 전 컴퓨터공학과 출신이라 군사 분야는 잘 모르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던 윤정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가은이 병사들과 친해지는 모습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에게는 위계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했고 새내기 여자 장교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느꼈습니다. 오후 훈련 시간, 드디어 이가은에게 실질적인 훈련 지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소대 규모의 전술 훈련이었어요. 사관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죠. 자, 오늘은 시가지 전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가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론적 지식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거든요. 병사들도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점차 그녀의 명확한 지시와 체계적인 훈련 진행에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윤정수는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소희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가은의 차분한 질문에 윤정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녀의 훈련 계획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최상혁이 다른 병사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소희님 정말 대단하시다. 설명도 잘하시고 훈련도 체계적이야. 맞아. 처음엔 여자 장교라고 해서 어떨까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전문적이네. 이런 반응들이 윤정수에게는 더욱 자극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 같아 불안했던 거예요. 부대에 온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어느 날 중요한 야간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가은에게는 처음으로 맞는 큰 규모의 훈련이었어요. 중대 전체가 참여하는 야간 전술 훈련으로 그녀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였죠. 훈련 준비 과정에서 이가은은 세심하게 모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야간 훈련용 조명 장비와 통신 장비는 더욱 꼼꼼히 살펴봤어요. 사관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전 준비가 성공의 열쇠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중사님, 이 통신 장비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가은이 윤정수에게 보고했습니다. 통신 장비에서 간헐적으로 잡음이 들리고 있었어요. 작은 문제처럼 보였지만 야간 훈련에서는 통신이 생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늘 그런 거예요. 윤정수의 대답은 무성의했습니다. 이가은의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쓸데없이 신경 쓴다는 식으로 치부해버렸어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소희님 너무 신경질적으로 굴지 마세요.
괜한 일로 훈련을 지연시킬 순 없잖아요. 윤정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이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지만 마음속으론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하지만 선임의 지시를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상혁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산병인 그는 통신 장비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는데 이가은의 지적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상병인 자신이 중사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야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어요. 이가은의 지휘하에 각 조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였고 병사들도 그녀의 명확한 지시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1조 좌측 이동 후 엄폐 2조는 현재 위치에서 대기. 하지만 훈련이 진행된 지 1시간쯤 되었을 때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신 장비에서 갑자기 심한 잡음이 발생하며 연결이 끊어졌어요. 일부 조와의 통신이 두절된 거였습니다. 통신 두절, 다시 연결 시도하겠습니다. 통신병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가은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미리 예상했던 문제였지만 그때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비상통신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이가은이 신속하게 대체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배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적용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훈련의 흐름이 끊어진 상황이었고 일부 병사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통신 두절로 인해 조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병사가 어둠 속에서 넘어져 경미한 부상을 입은 거였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안전사고는 안전사고였습니다. 훈련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재훈 대위와 다른 간부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모였어요.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재훈의 질문에 윤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통신 장비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전 점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은근히 책임을 이가은에게 떠넘기는 말투였어요. 이가은은 자신이 미리 문제를 지적했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윤정수와 정면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소희님, 사전 준비는 충분히 했습니까? 네, 점검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가은은 결국 책임을 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직의 화합을 위해서였지만 마음속으론 억울함이 컸어요. 최상혁이 그런 그녀의 표정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가은은 홀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군대의 현실인가 아니면 자신이 아직 부족한 건가 혼란스러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야간 훈련 사고 이후 부대 내에서 이가은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비록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초임 장교의 첫 훈련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되었거든요. 특히 보수적인 부사관들 사이에서는 역시 여자 장교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더욱 강해졌어요. 이소희님 때문에 부대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어. 처음부터 무리였던 거 아냐? 여자가 무슨 전술 훈련을. 이런 뒷말들이 이가은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론 상처가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마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부족한 건 아닐까? 사관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현실은 다른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런 이가은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상혁이었어요. 똑똑한 그는 야간 훈련 당일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가은이 미리 통신 장비의 문제를 지적했던 것도 윤정수가 그것을
무시했던 것도 모두 봤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하던 최상혁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이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앉아있던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어요. 소희님 괜찮으세요? 당연히 괜찮아요. 왜 그래요? 이가은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최상혁은 그녀의 눈빛에서 피로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소희님이 그날 미리 통신 장비 문제를 말씀하신 거 저도 들었거든요. 최상혁의 말에 이가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현실의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공정하지 않잖아요. 최상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의감이 강한 그였기에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이때 우연히 지나가던 윤정수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올까봐 불안했던 거죠. 최상병, 뭔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어? 윤정수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묻어났습니다. 최상혁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별 얘기 아닙니다. 중사님. 그래, 요즘 좀 많이 친해진 것 같던데 군기 빠지는 일 없도록 주의해. 은근한 경고였습니다. 윤정수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그가 자리를 떠난 후 최상혁과 이가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병님, 괜한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이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상혁을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최상혁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희님,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최상혁은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병인 자신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결심했어요. 적어도 진실만큼은 기록으로 남겨두자고 말이죠. 며칠 후 이가은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부대 내 행정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것도 원래라면 행정 담당자가 할 일이었지만 또다시 이가은에게 떠넘겨진 업무였습니다. 이소희님, 이번 주까지 완료해 주세요. 상급 부대에서 점검 나온다고 하네요. 윤정수의 지시였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이런 규모의 작업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가은은 여전히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최상혁이 그런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전산병인 그는 행정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퇴근 후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이가은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소희님, 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하기엔 너무 방대한 작업이에요. 저도 전산 분야라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가은은 최상혁의 성실함과 능력에 감탄했고 최상혁은 이가은의 치밀함과 전문성에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희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복잡한 시스템도 금세 파악하시네요. 상병님도 대단해요. 기술적인 부분은 저보다 훨씬 잘 아시잖아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력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선도 있었어요. 바로 윤정수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자신의 처지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부대에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대규모 부대 평가가 실시된다는 것이었어요. 이번 평가는 상급 부대에서 직접 나와서 진행하는 것으로 부대의 전반적인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재훈 대위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간부들과 주요 부사관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이가은도 당연히 참석했지만 여전히 미묘한 시선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우리 부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훈련 평가 부분에서는 완벽을 기해야 해요. 이재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대 평가 결과는 개인의 인사고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훈련 계획은 누가 담당하시겠습니까? 이재훈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래라면 이런 중요한 임무는 경험이 많은 부사관이 담당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이가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이소희님이요? 이재훈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지난 야간 훈련에서의 사고 때문에 이가은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거든요. 네, 사관학교에서 전술 분야를 전공했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가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견제와 무시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뒤집고 싶었어요. 윤정수가 즉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위님, 이런 중요한 평가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노골적으로 이가은의 능력을 의심하는 발언이었어요. 하지만 이가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실수는 절대 없을 거예요. 결국 이재훈은 이가은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었어요. 만약 이번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더 이상 중요한 임무를 맡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이가은은 곧바로 훈련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완벽한 계획을 만들어냈어요.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비상계획까지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최상혁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었고 둘은 거의 밤새워 작업했어요. 소희님,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한 것 같은데요. 아직 부족해요. 더 보완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가은의 완벽주의는 때로는 자신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실패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평가 이틀 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가은이 세심하게 준비한 훈련 계획에 갑자기 수정 지시가 내려온 거였어요. 윤정수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이소희님 상급 부대에서 훈련 시나리오를 일부 변경하라고 하네요. 갑자기요? 어떤 부분을 변경하라는 건가요?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되 세부 사항들을 조정하라고 하네요. 내일까지 수정본을 제출해야 한대요. 이가은은 당황했습니다. 이틀 전에 갑자기 계획을 수정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상급 부대의 지시라면 따라야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정 지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상급 부대도 바쁘다 보니까. 윤정수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이가은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결국 밤을 새워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최상혁이 이 상황을 지켜보며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전산병인 그는 공문 처리 과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런 식의 갑작스러운 변경 지시는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었어요. 평가 전날 밤 이가은은 수정된 계획서를 들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마음속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뭔가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내일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이가은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몰랐어요. 바로 특별 참관인의 등장이었습니다. 평가 당일 아침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평소보다 일찍 나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가은도 새벽부터 나와 장비와 인원 배치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어젯밤 급하게 수정한 계획이라 더욱 신경이 쓰였거든요.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최상혁이 이가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평가 당일에도 이가은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둘 사이의 신뢰는 이제 확고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오늘만 잘 넘기면 될 거예요. 이가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함께 결의가 묻어났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것이 오늘 하루에 걸려 있었거든요. 오전 9시 평가단이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 상급 부대에서 온 간부들이었어요. 하지만 뒤에서 내린 마지막 임무를 보고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투스타 장군이야. 소장님이시네. 한미연 소장이었습니다. 52살의 그녀는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당당한 자세로 부대에 들어섰어요. 부대원들은 갑작스러운 고위 간부의 등장에 더욱 긴장했습니다. 이재훈 대위가 급하게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소장님, 저희 부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위님, 오늘 평가 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한미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부대원들을 훑어보다가 이가은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가은은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였거든요. 하지만 표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둘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평가단의 지시에 따라 드디어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가은이 지휘봉을 잡고 전체적인 훈련을 이끌었어요. 급하게 수정한 계획이었지만 그녀의 현장 대응력은 뛰어났습니다. 1조는 우측으로 이동, 2조는 현재 위치에서 엄폐 후 대기, 명확하고 간결한 지시였습니다. 병사들도 이가은의 지휘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지난 몇 달간 함께 훈련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미연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모습을 보는 마음은 복잡했지만 표정에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려 애썼습니다. 훈련이 중반에 접어들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날씨 때문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비상계획으로 전환합니다. 이가은이 신속하게 지시했습니다. 사실 어젯밤 급하게 수정하면서 날씨 변화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현장에서 즉석으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전체 인원 체육관으로 이동, 실내 훈련으로 전환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계획이었습니다. 평가단도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가은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배운 상황 판단과 즉시 대응 원칙을 적용한 거였어요. 체육관에서 진행된 실내 훈련은 원래 계획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이가은의 임기응변과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훌륭한 대응입니다. 평가단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미연도 내심 놀라고 있었어요. 딸의 성장한 모습에 감동받았지만 여전히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평가단의 총평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부대원이 모인 가운데 한미연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훈련을 지켜본 결과 여러분의 준비성과 적응력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미연의 평가는 공정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부대의 역량을 평가했어요. 특히 현장 지휘관의 상황 판단과 즉시 대응 능력은 모범적이었습니다. 이가은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윤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였거든요. 평가가 끝난 후 한미연은 이재훈 대위와 별도로 면담을 했습니다. 부대 운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가은과는 끝까지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둘만의 약속이었거든요. 대위님, 앞으로도 부대원들의 역량 개발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재훈은 한미연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가은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하고 활용하라는 의미였거든요. 평가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부대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윤정수에게 전출 명령이 내려진 거였어요. 공식적으로는 인사 이동이었지만 모두가 그 진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윤 중사님이 전출되신다고? 최상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거든요. 네, 다음 주에 새로운 부대로 가신대요. 이가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부대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는 예감은 들었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부사관이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박민수 중사였어요. 32살의 그는 온화한 성격과 공정한 리더십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소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민수의 인사는 진심 어린 존중이 묻어났습니다. 계급과 성별에 관계없이 상대방을 인정하는 태도였어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중사님, 이가은도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상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재훈 대위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가 이후 그는 이가은의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소희님, 이번에 새로운 훈련 계획을 맡아주시겠어요? 당신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가은에게 드디어 제대로 된 임무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잡무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전문성을 인정한 정당한 업무 분장이었어요. 최상혁도 이런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답답해했던 상황이 드디어 해결된 거였거든요. 소희님,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상병님 덕분이에요.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죠. 이가은의 고마운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최상혁이 없었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새로운 훈련 계획을 세우면서 이가은은 지난 경험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이론과 현실의 조화, 완벽한 사전 준비, 그리고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력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계획이었어요. 이번엔 정말 완벽하게 해보자. 박민수 중사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의 경험과 이가은의 이론적 지식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소희님의 계획은 정말 체계적이네요. 현장 경험까지 더해지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중사님의 조언이 정말 큰 도움이 되어 이론만으론 한계가 있었거든요. 건전한 상호 존중과 협력 관계였습니다. 이가은은 이런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부대 전체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가은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거든요. 이소희님 정말 대단하시다. 처음엔 어떨까 했는데 실력이 정말 뛰어나셔. 맞아,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병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가은의 노력과 실력이 드디어 정당한 평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가은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했어요. 이런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며 더 나은 장교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해.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해. 이가은의 마음가짐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는 장교가 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거든요. 몇 주 후 부대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이 예정되었습니다. 이가은에게는 또 다른 도전의 기회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였거든요. 2달 후 이가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모는 그대로였지만 내면의 자신감과 리더십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조심스러워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부대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훈련은 시가지 전투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이가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카리스마가 묻어났습니다. 병사들도 그녀의 지시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통해 그녀의 실력을 충분히 확인했거든요. 소위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최상혁의 보고는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이제 그는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해 있었어요. 이가은과의 협력 관계도 더욱 발전해서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가은의 지휘하에 각 조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였고 상황 변화에도 즉시 대응했어요.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박민수 중사가 감탄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완전히 베테랑 장교 같아요. 중사님 덕분입니다. 좋은 조언 많이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가은의 겸손함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 있는 겸손함이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이재훈 대위가 전체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훈련 결과는 최우수였습니다. 특히 지휘 체계와 상황 대응이 매우 뛰어났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이가은의 성장을 인정하고 축하하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 이가은은 혼자 부대 뒤편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이켜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힘들었지만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최상혁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소희님, 뭘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지난 일들을 생각해보고 있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소희님도 부대 분위기도. 맞아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집 같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소희님, 앞으로도 계속 이 부대에 계실 거죠? 당분간은 그럴 것 같아요. 아직 배울 게 많거든요. 이가은의 답변에는 안정감이 묻어났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고 자신의 자리를 확실히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이가은에게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대규모 연합훈련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 부대가 참여하는 큰 규모의 훈련으로 중요한 책임이 따르는 임무였습니다. 이소희 님이 연합훈련 기획을 담당하시게 됐습니다. 이재훈의 발표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가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가은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장교로 거듭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이가은은 새로운 임무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최상혁과 박민수 중사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함께였습니다. 정말 든든한 팀이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부대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자. 이가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별딸도 아니고 애송이 여자 장교도 아니었어요. 그냥 실력 있는 장교, 신뢰받는 리더였습니다. 몇 주 후 한미연 소장이 다시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기 시찰이었어요. 이가은과 어머니는 여전히 공적인 관계만 유지했지만 서로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사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부대 운영이 많이 개선됐네요. 한미연의 평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젊은 간부들의 성장이 눈에 띄었어요. 네,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재훈의 대답에 한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이가은에게 머물렀지만 여전히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어요. 시찰이 끝난 후 이가은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돌이켜보니 감개무량했어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가은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자신이 있었어요. 동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석양이 부대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이가은은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군인이자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거든요.